번째는 530i와 벤츠 E300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왜 530i를 구매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530i와 E300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결국에 결국에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자, 일단 첫째로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외관 디자인, 자동차 외관 디자인이, 저는 530i의 230 외관 디자인이 일단 당연히 530i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인이 보통 한 7, 80%를 좌우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디자인부터서 530i가 마음에 들었고, 230은 약간 그 각져 있는 형태의 모습과 그 본네트나 뭐 트렁크나 뭐 외관 그 휀다 뭐 문짝 뭐 어쨌든 그런 마감선들이, 저는 그게 좀 일단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 마감선들이 약간 떠 있다고 해야 되나? 공간이 넓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아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들 보면 제 앞에도 지금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보면은 어떤 차들은 이 마감선, 본네트 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간이 좀 얇아서 크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떤 차들은 보면 그 마감선이 굉장히 좀 떠 있어요. 넓게.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2,300의 그 마감선은 굉장히 일단 제 마음에 안 들었고요. 뭔가 차를 대충 그냥 부품을 탁탁탁탁 왼쪽 오른쪽 끼워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밖에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나중에 이 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벤츠 E300 구매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 차를 받기 며칠 전에 이 차를 포기하고 E300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거의 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따 뒤에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외관 부분이 일단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좀 약간 2,300을 보다 보니 좀 질리더라고요. 그 디자인이.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외부 디자인에서는 530i가 훨씬 마음에 들었다. 일단 거기서 뭐 갈렸죠, 승부가. 자, 이번에 실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벤츠 E300과 530i의 실내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이 차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100%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벤츠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시승기 때 막상 타보고 느낀 결과입니다. 그 유튜브나 그 뭐 광고 영상, 그런 벤츠 뭐 예쁘게 꾸며놓은 모습을 봤을 때는 2,300이 와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여러분들 시승을 해보시면 실내도 그 사진으로 보던 거나 영상으로 보던 거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실내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차를 530i를 제가 시승을 할 때 굉장히 고민했는데, 막상 시승을 했는데 이 실내 디자인이, 이게 제가 뭐 그냥 2,300이랑 이 앞쪽 영상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평소에 보면.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실제로 이걸 실제로 이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좀 남성적이고, 기아봉 있죠? 기아봉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고요. 남성스럽고, 핸들부터 거의 모든 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벤츠를 탔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일단 첫째로 이 디자인 있죠. 요 디자인. 이게 피아노 트림이라고 부르던데, 피아노 트림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벤츠는 여기 기아봉 있는 자리 있잖아요. 기아봉 자리에 기아봉이 없습니다, 일단. 근데 요렇게 좀 약간 언덕져 있는데 위쪽으로 이게 약간 피아노 트림 재질로 다 돼 있어요. 여기도 피아노 트림 재질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널찍하게 피아노 여기 이 재질로 요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뭐 저는 이 오상공항이랑 딱 적절하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보시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지문과 먼지와 굉장히 쌓입니다. 그렇다고 잘 닦이냐, 뭘로 닦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경 닦는 걸로 그냥 쓱쓱 닦아봤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잘 닦이지도 않아요. 어쨌든 벤츠의 그 피아노 트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재질, 요런 반딱반딱거리는 거 재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차는 뭐 은색이랑 뭐 이렇게 좀 적절하게 잘 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만 보면 뭐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근데 먼지 쌓이고 약간 지문, 손때 많이 묻고 그런 거는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벤츠는 특히 이 부분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그건 느꼈어요. 아, 이 여자분들은 벤츠의 실내를 더 선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분들에게 약간 포커스를 맞춘 느낌이 나더라고요, 벤츠는. 근데 BMW는 굉장히 좀 남성적인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한테 딱 어울리는, 딱 남성스러운 남자 느낌이 딱 나는 디자인이었어요, 실내 디자인. 자, 그리고 또 실내 디자인 빨리 말씀드릴 게 또 뭐가 있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영상을 길게 하기 싫어. 그리고 2300은 이 기아봉이 없어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아봉이 없거든요. 기아봉이 여기 있습니다. 옆에 와이퍼 있는 쪽 여기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별로였어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별로였고, 모양이 그냥 와이퍼 움직이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것도 별로고, 기아봉이 이렇게 있으면 또 좋았을 텐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손을 우리가 보통 기아봉을 이렇게 잡잖아요. 손을 위에 올려놓고 다닌단 말이야, 평소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근데 벤츠는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손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놓는데 이게 어색해. 굉장히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자꾸 기아봉이 있는 것 같아서 손을 이렇게 해. 없네, 그럼 손을 내려. 근데 이것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 뭔가 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도 굉장히 불편했고, 또 뭐가 있었냐, 이 파킹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여기 있잖아요, BMW는. 근데 벤츠는 이 파킹 버튼이 핸들 왼쪽 편, 뭐 이쪽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데 있고, 오토 홀드 버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왜 기억이 안 나냐면, 벤츠는 오토 홀드 기능을 이렇게 차가 정차를 했을 때, 신호에 걸렸거나 할 때 이 발로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아요. 한 번 더 길게 꾹 밟으면, 그 후로 이제 발을 이렇게 딱 떼면 차가 정차돼 있어요. 파킹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으면 그냥 그대로 출발하고. 요것도 그 기능인데, 같은 기능인데, BMW는 이 버튼을 눌러 놓게 되면 그냥 항상 차가 정차될 때는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차를 한번 세웠을 때 브레이크에서 그냥 발만 떼면 돼요. 근데 벤츠는 발을 한 번 더 깊게 눌러서 그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 장치를 작동을 시킨 후에 발을 떼야 돼요. 그 말은 브레이크를 2번을 밟아야 된다. 한 번 밟아서 정차를 시킨 다음에 한 번 더 길게 눌러 밟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벤츠는 이 버튼 누르는 것도 따로 있었는지 그게 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사실 차를 사고 이 차가 두 개가 다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길게 누르는 것도 몇 번 했거든요. 아, 이거 안 돼 하면서 꽉꽉 몇 번 밟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다 글 남겼어요. 없대요. 그건 벤츠만 있는 거라고. 차 고장 나는 거 아니냐 글 남겼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너무 꽉 밟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 파킹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 파킹이 이게 만약에 제 운전자야,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에 닥쳤어. 그래서 이렇게 막 잠깐 정신을 놓는다든가, 병원적인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갑자기 하여튼 의식을 잃는다는 걸 했을 때, 우리 만약에 동승자가 있을 때, 동승자가 없네. 동승자 언제 제 동승자는 생길까요? 자, 동승자가 만약에 있을 때 이 파킹을 조작을 해줄 수 있잖아요. 차를 세워야 되니까 위급하니까 나도 살아야 되고 파킹을 이렇게 당겨서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벤츠는 이 파킹이 왼쪽에 있어요. 운전자만 조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아마 이 어린이들이나 옆에 탔을 때, 조수석에 탔을 때 이렇게 파킹을 실수로 만져서 차량의 이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에 달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왼쪽에 있습니다, 파킹이. 뭐 그런 거 있고, 실내 디자인 설명드렸고, 가죽, 마파 가죽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제가 제 주변 친구나 가족들 이렇게 여러 번 태워봤는데, 이 나파 가죽이 쿠션이 굉장히 편해요. 이게 머리 쪽도 확실히 제가 비교해서 다른 제 친구 차랑 차도 타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머리를 기대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야, 이거 진짜 편하다 하면서. 근데 진짜 이 가죽이, 나파 가죽이 진짜 편해요. 근데 듣기로는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뭐 좀 울어버린다고, 가죽이 울어버린다 얘기는 하는데, 뭐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차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저도 전문가한테 얘기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카페 같은 데서 누가 비교하는 거에서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벤츠는 일단 나파 가죽이 아니죠. 가죽이 다릅니다, 재질이. 여기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른 벤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능이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 자동으로 오토로 이 햇빛 가리개 올라오고 또 내리는 기능이 있고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제 알았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자, 실내를 지금 담아드리진 못해요. 제가 지금 자세도 불편하고 제 양옆에 이제 차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름 좀 전망 좋은 뭐 이런 데 공원 찾아서 주차해놓고 촬영해야지 하고 왔는데, 차들도 굉장히 많고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문콕 당할까봐 지금 겁이 나서 차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벤츠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BMW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종류가 한 7, 8? 많으면 10가지? 그 정도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어쨌든 이 색상이 많은 거는 저한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었고요. 아니, 뭐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색상이, BMW 가지고 있는 색상이 나쁘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딱 마음에 들었어요. 어차피 쓰는 색상은 아무리 종류가 많아봐야 제가 마음에 드는 취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쓰는 색상이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색상이 많아도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벤츠는 앰비언트 라이트 종류가 굉장히 많다.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승을 할 때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전에 처음에 시승을 할 때 3개월 전에 BMW와 벤츠를 시승을 하러 갔는데 이
시승을 할 때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 첫 시승을 할 때 느꼈던 점은 큰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 그래도 느낄 수 있던 차이는, 왜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런 차이를 제가 느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일반인스럽게 제가 느낀 점이 뭐냐? 일단 첫째로 그 사운드, 주행할 때의 소음이 BMW가 좀 더 조용하다. 벤츠가 조금 더 소음이 있다. 뭐 소음이 크다, 시끄럽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벤츠보다 BM이 530i가 소음이 적었다. 그래서 제가 딜러한테 물어봤습니다. 530i가 소음이 좀 더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딜러가 답변해 주기를, 저희 벤츠가 그렇게 차를 530i처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소음을 적게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스포츠 모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소음을 좀 더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진의 사운드를 좀 더 듣기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스포츠카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세단인데 그렇게 소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자. 근데 저는 그냥 소음이 적은 게 더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벤츠에 나는 스포츠 모드 할 때 엔진 소리 좀 듣고 싶어. 그러면 벤츠가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용하게, 차가 아무리 밟아도 차가 나는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그런 게 저는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단을 사는 거고, 스포츠카에 그런 소음이 나는 것도 아니고 빵 터지는 소음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 소음이 살짝 더 큰 거를 좀 부각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약간 그냥 이렇게 생각 안 나서 그냥 막 둘러댄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역시 그냥 BMW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뭐 브레이크 성능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느낄 수는 없었고요. 그것도 그렇고 약간 이게 왼쪽 오른쪽 브레이크와 악셀에다의 발목 편안함이 이게 좀 뭔가 어색한데, 내 발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이 좀 약간 불편한 거예요. 뭔가 좀 위치가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있어요. 브레이크와 악셀에다 그 유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해명 얘기를 좀 듣긴 들었는데, 뭐 S클래스에 있는 뭐 기술을 뭐 접목시키다 보니, S클래스에 있는 거를 E클래스에 접목시키다 보니 당연히 뭔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뭐 어쨌든 뭐 저런 얘기를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벤츠 카페에도 글을 올려봤어요. 이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브레이크에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매하신 분들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저는 그냥 불편함 없이 잘 타고 있는데요 라는 분도 있고, 근데 10명 중에 한 6, 7명은 그럼 잘 타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한 2, 3명은 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탑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이것도 적응하면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스포츠 모드로 제가 140, 뭐 이렇게 150 이렇게까지 달려봤어요. 근데 확실히 처음에 제가 국산차 중형 같은 동급 모델을 타다가 이 BM 530i와 2300 시승을 할 때 가장 느꼈던 점이 뭐냐, 느꼈던 점 다른 건 없고 그냥 감탄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밟아봤을 때 와 진짜 이래서 외제차를 타는구나,
이래서 수입차를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확실히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동급 모델인데 제가 일반인이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선 더 디테일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잠깐 자리를 옮겼습니다. 너무 많아서 차들이. 그리고 세 번째냐 네 번째냐, 어쨌든 자, 네 번째라 하고, 네 번째로 다른 부분이 뭐였냐, 이 스포츠 모드로 놓고 가속을 달릴 때, 가속을 밟을 때 제가 140km까지 뭐 이렇게 밟아봤다 했잖아요. 140, 150개 밟아봤는데 BMW는 이 가속, 변속에 대한 충격과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530i는.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조용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 클래스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딱 찍어드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변속 충격 같은 게 느껴지더라. 올라갈 때는 모르겠어. 속도는 올라갈 때는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한번 딜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제가 지금 한 두세 번째 시승 중인데 이 변속 충격이 있나요, 이 클래스에?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브레이크 밟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렇게 되나 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봤어요. 살짝 이렇게 막 확 밟는 게 아니라 살짝 막 140 이렇게 밟다가 브레이크 발을 올려서 살짝 밟았을 때 이 변속이, 기아 변속이 저단으로 가면서 충격이 오는가 봐요. 이게 톡톡 걸리더라고요.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물론 뭐 스포츠카, 저도 포르쉐 뭐 이런 거 운전해봤지만 막 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톡 걸려요. 톡 톡. 그런 느낌이 한 번씩 있어요. 막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승을 해보시는 분이 계시면, 제 방송을 보고 시승을 하시는 분 계시면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스포츠 모드로 밟았다가 브레이크 그냥 살짝 이제 속도를 자연스럽게, 앞에 차가 있으니까 뭐 속도를 줄인다거나 신호가 걸렸거나 그럴 때 속도를 한번 줄이실 때 이 변속 충격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자, 이제 또 무엇을 설명할 것이냐, 이제 옵션 부분이죠.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죠. 벤츠에 옵션이 없는 부분이, 이거랑 비교했을 때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단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자율주행. 제가 생각했을 때 반자율주행이 530i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벤츠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옵션을 추가해서 넣을 수는 있어요. 돈을 더 추가하고 대신에 계약 기간이 더 길어지죠. 차를 받을 수 있는, 대기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있고,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키, 뭐 주차, 뭐 그런 기능도 일단 없고요. 대신에 19년형 벤츠 E 클래스는 제가 듣기로는 원격 시동이 되는 걸로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또 뭐 열선이 빠진다, 그런 뭐가 옵션이 빠진다라는 얘기도 좀 돌고 있어요. 저도 카페를 항상 보거든요. 벤츠 카페. 저도 벤츠를 사랑하고 BMW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페를 자주 둘러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리고 530i 들어가 있는 이제 소프트 클로징, 문이 이제 살짝 덜 닫혔을 때, 이렇게 문이 살짝 덜 닫혔을 때 자동으로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있고요. 물론 이 클래스 없습니다. 스마트 키 주차 말씀드렸나요? 스마트 키 주차. 좁은 공간에서 차 키로 차를 뭐 RC카처럼 조종을 할 수 있어요. 앞뒤로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비좁게 차를 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토 홀드 설명드렸고, 제스처 컨트롤, 이 볼륨, 잠시만, 지금 이 카메라 들어와 있어서 잠시만, 모드를 라디오로 넣고, 뭐 이런 제스처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 카메라 잠깐만. 그리고 이런 제스처 컨트롤, 제 팔의 위치가 보셔야 돼요. 이게 불편하다고 그걸 왜 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기아봉을 이렇게 잡고 팔이 이렇게 편한 자세로 있는 상태에서 제스처 컨트롤을 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이게 소리를, 볼륨을 높이고,
자, 다음 FM 라디오. 지금 지하라서, 지하 주차장이라서 안 터지는데 볼륨을 이렇게 높였다가 다시 줄이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컨트롤 정말 편해요. 뭐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거죠. 그런 시스템. 이런 것도 벤츠에는 없다. 뭐 이 정도 비교를 해드렸고요. 또 부족한 게 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게 만약에 있다면 제가 자막으로나 아니면 따로 또 편집을 할 영상분을 만들어서 네, 또 따로 촬영을 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거예요. 왜 530i를 이런 뭐 뉴스에도 많이 나고 지금 요즘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샀느냐? 물론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제가 처음에 차를 계약할 때는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정말 기분 좋게 차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차를 받을 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같이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벤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어요. 더 많이. 그래서 벤츠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이 클래스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장점이 뭐냐 막 알아보고, 또 디자인을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디자인일까, 내가 이 차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 내 마음속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합리화도 시켜보고 했지만 저는 결국 530i를 선택을 했어요. 계약 하루 전날에 취소까지 했습니다. 자꾸 뉴스에 뜨는 게 너무 상처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막 물어볼 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사람들이 뭐 너 차는 괜찮냐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새 차를 뽑았으면 와 차 이쁘다 막 그래야 되는데, 새 차를 뽑고 나서 사람들의 걱정과 비난이 쏟아질까봐 걱정이 많아서 계약 하루 전날에 취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딜러분도 굉장히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계약을 취소를 했다가 다시 제가 딜러한테 새벽에 5시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를 했나? 네. 지금도 혹시 계약 취소가 진행이 됐나요? 딜러가 오늘 아침 전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계약 취소한 거를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차를 받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속이 굉장히 후련하더라고요. 됐어. 내가 좋아하는 차를 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클래스를 만약에 제가 차를 선택을 했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를 사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클래스를 선택했으면 일단 첫째, 디자인이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근데 사람들은 벤츠를 인정해. 기존에도 벤츠니까. BMW는 뭐 기능, 옵션, 가격 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능도 다 좋아. 벤츠보다 앞서는데 브랜드 인지도는 벤츠가 더 높았다라는 거는 사실이니까 뭐 근거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죠? 차는 벤츠다. 제가 아는 동생도 벤츠 C클래스를 타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저한테 그랬어요. 형, 차는 벤츠지. 사람들이 벤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그런 걸 듣다 보니까, 그래, 차는 벤츠니까 탈 수 있을 거야 하고 E 클래스를 타려고 AMG 라인을 그렇게 막 알아보고 있었지만 정말 후회할 것 같았어요. 옵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E 클래스를 타서는 느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고민과 고민 끝에, 괜찮아 그래도 차는 벤츠잖아, 삼각별이야, 옵션 없어도 돼, 삼각별로 인정받는 차야 라고 하고 합리화를 그렇게 시키다가 결국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차 살 거야. 그냥 어차피 잠깐 일어난 일이고 다시 평생 그런 일이 아니고 잠깐 화제가 됐을 뿐이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서 결국에 제가 이 차를 받기로 해서 며칠 후에 차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지금 이 차에 대해서 너무 만족함을 느끼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하고 있는 신세지만 제 옆자리가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좀 전에 혼자 공원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 마음을 잘 다잡아 줬던 딜러도 있었고, 딜러가 정말 저한테 잘해줬어요. 전 정말 딜러 선택을 잘했다라는 거를 저도 정말 여러 군데 전화 돌리고 알아보고 찾아가서 시승해보고 대화해보고 이 사람 가식적이고 걸러내고 하다 결국 진짜 제가 그 딜러를 지금 마지막 제 딜러를 딜러와 연결이 돼서 만났지만 딜러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으로 알아본 딜러였는데, 네, 딜러가 정말 괜찮은 거야. 근데 집이랑 또 멀어. 집이랑 먼데도 불구하고 딜러가 너무 괜찮아서 저 그곳에서 계약을 했어요. 지식도 많고 항상 그 나이가 또 어린데도 정말 지식이 많아. 공부를 많이 하나 봐. 딜러가 정말 괜찮았습니다. 저한테 정말 잘해줬고 고생이 많았어요. 제 딜러가. 마지막 날에 또 계약 취소까지 했었지. 취소 서류 다 보내달라 해서 취소 서류 다 보내주니까 또 받고 전화 받고 웃으면서 항상 그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습니다 고객님, 아쉽네요. 네, 뭐 그러면서도 네, 정말 미안한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도 딜러한테 그렇게 뭐 많이 못 받지는 막 잘 받은 건 아니지만 딜러한테 못 받지도 않고 적당히 잘 받은 선에서 이 차를 구입한 것 같고, 딜러 성격 너무 마음에 들었고 실제로 만났을 때 얼굴도 굉장히 호감형이더라고요. 잘생겼어 딜러가.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 차를 뽑게 됐고, 지금도 딜러랑은 연락을 합니다. 가끔씩.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차를 구매할 때 그 딜러한테 조금 더 10만원, 20만원이더 더 조금 더 할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그 10만원, 20만원 더 할인을 받을 바에 이 딜러가 진짜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차를 사고 나서도 딜러랑도 연락이 될 일이 있고,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야, 차 사고 나면 딜러랑 연락할 일이 없어. 저는 그렇지만 근데 저는 인생을 약간 그렇게 좀 사는 편이 아니라 관계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손해보고 차라리 딜러랑 가끔씩 연락하면서 좀 잘 알고 지내고 좋은 소식 받고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 다 뜯어내고 다 뜯어내려고 막 악바리 같이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서 딜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연락을 하겠냐고. 근데 제 딜러는 지금도 전화 옵니다. 고객님 잘 지내시죠? 헤헤. 네, 별일 없으시죠? 추석 잘 보내셨고요. 이러면서 전화도 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인생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조금은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차 구매할 때 너무 그렇게 저울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호구되지 않고 적당히 받을 만큼 받았으면 된 겁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저는 여기서 이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영상이 길어져서 또 집에 가서 편집을 해봐야겠지만,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하게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정말 저 여러 번 찍었어요. 3번, 4번 찍고 삭제하고 정말 시간 공들여서 찍은 건데 물론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거 알아주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영상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부분이나 좀 더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영상 찍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한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